SPF 논란이 드디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업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몇 화장품 업체에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어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사건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SPF 논란은 해외에서 시작되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끈 한국 제품인 퓨리토 센텔라 그린레벨 세이프선이 그 발단입니다. 이 제품은 라벨에 SPF 50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고 사용된 UV 필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함량이 놀랍도록 적습니다. 디에틸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핵실 벤조에이트가 3%, 에틸 핵실 트리아존이 2%, 총 함량 5%입니다. 게다가 퓨리토 측은 표시된 SPF는 50 플러스이지만 시험 기관에서 받은 실제 SPF는 84.5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겨우 5%의 UV 필터로 SPF 84.5를 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한 전문가가 검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폴란드의 한 시험기관에 인비트로, 즉 기계 테스트를 의뢰했고 결과는 SPF 15.8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험기간에 인비보, 즉 임상 테스트도 의뢰했는데 결과는 19가 나왔습니다. 그 후 독일의 시험기간에 한 번 더 임상 테스트를 의뢰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치인 19.2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튜버 안언니로 잘 알려진 피부과학연구소 안인숙 소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검증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SPF 28.4가 나왔습니다. 표시된 지수는 SPF 50 플러스, 업체가 갖고 있다는 시험 결과는 84.5, 그런데 유럽의 시험기간 두 곳에서는 SPF 19가 나왔고 한국의 시험기간 한 곳에서는 SPF 28.4가 나왔습니다. 어느 쪽의 결과도 SPF 50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퓨리토 측의 해명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사실 퓨리토는 이 제품을 개발한 당사자가 아니에요. 퓨리토는 책임 판매업자이고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한 곳은 나우코스라는 회사입니다. 퓨리토는 나우코스의 개발부터 임상, 제조, 기능성 화장품 인증까지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SPF가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책임 판매업자로서 즉각적으로 사과했고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럼 나우코스는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사실 제조사는 B2C 기업이 아니라 B2B 기업이어서 소비자를 상대로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문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퓨리토 측의 문의에 적법한 절차로 기능성 심사를 통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 퓨리토 제품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정식으로 SPF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SPF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는 제품이 어떻게 SPF 50 플러스를 달고 시장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ODM 시스템과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ODM은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전문 공장에 개발과 제조를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ODM을 이용하면 전문 인력과 제조시설 없이도 화장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중소 화장품 회사들이 ODM에 의존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ODM을 많이 합니다. 개발이 워낙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작은 화장품 회사들에게 자체 개발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ODM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만을 위한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해 주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둔 제품을 약간 변형해서 새 제품을 만듭니다. 주요 성분은 그대로 놔두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색, 향, 질감만 살짝 변형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만들어둔 제품을 모 처방이라고 부르고 약간 변형한 제품을 자식 처방이라고 부릅니다. 모 처방을 이용하여 자식 처방을 만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또 있어요. 바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법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이미 기능성 심사를 받은 제품과 같은 제조사에서 개발 및 제조하였고 사용된 자외선 차단 성분의 종류, 규격, 분량, 제형 등이 같으면 자료 제출 없이 보고만으로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는 것은 별도의 SPF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 처방의 테스트 결과를 자식 처방의 테스트 결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퓨리토 자외선 차단제 역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우코스는 2017년 개발한 4플러스 선 로션을 모 처방으로 하여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세이프 선 그리고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언센티드 선 이렇게 두 개의 자식 처방을 만들었습니다. 4플러스 선 로션이 SPF 50 플러스로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퓨리토의 두 제품은 별도의 SPF 테스트 없이 보고만으로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임상에서 SPF 84.5를 받았다는 것도 퓨리토 제품으로 받아낸 결과가 아니라 모 처방인 4플러스 선 로션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인증이 이렇게 허술하다니 놀란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작은 화장품 회사들이 큰 자본 없이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SPF 임상 테스트는 한 번 진행하는 데에 보통 미국 달러로 5천에서 10,000달러 정도가 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번의 테스트로 원하는 SPF 수치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 나오지 않으면 제품의 포뮬레이션을 조정한 후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각종 안전성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PA 임상 테스트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과 인증에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자본이 적은 중소업체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인증받은 제품을 변형하면 이런 모든 테스트와 서류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작은 화장품 회사들도 쉽게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외선 차단제는 UV 필터의 종류와 함량이 똑같고 제형이 같다면 향이나 식물 추출물, 텍스처가 약간 바뀌는 것은 대체로 SPF 수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제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능성 심사를 또 받게 하는 것은 행정의 중복, 행정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낭비를 줄이고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면 더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고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모 처방의 SPF와 자식 처방의 SPF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은 약간의 포뮬레이션의 변화는 SPF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화장품 시장에는 정식 심사를 받고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보다 기존의 제품을 변형하여 심사를 면제받고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소비자가 어떻게 표시된 SPF를 믿고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번 SPF 논란은 퓨리토 제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우코스는 같은 모 처방을 이용하여 퓨리토 외에도 여러 화장품 회사의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미 해외 소비자들이 발빠르게 디어 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 에센스라는 제품에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디어 클레어스 측이 4곳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4곳 모두 표시된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모 처방을 이용한 제품이 10개 정도 더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성분을 변경한 제품도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삭제하거나 품절 상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중단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판매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SPF를 검증하여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브랜드들의 SPF를 검증할 생각이 없는지 이메일로 문의해 두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논란이 된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유튜버 안언니의 검증으로 밝혀진 제품들이죠. 닥터 자르트 솔라 바이옴 앰플,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렇게 3개 제품이 SPF 미달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크레이브 뷰티 비터 선이 SPF 미달을 인정했고 킵 쿨 수드 대나무 선 에센스와 메디힐 제품은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SPF 논란이 제기되자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제품들을 제조사별로 구분하면 역시 2개의 같은 모 처방에서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닥터 자르트와 크레이브 뷰티 제품은 코스맥스의 동일 처방에서 나왔고 휘게와 라운드랩, 킵쿨, 메디힐은 그린코스의 동일 처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진 후 곧바로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관련된 모든 기업을 다 조작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사와 제조사를 나눠서 생각해야 하고 또 단순 실수인지 시스템의 허점인지 조작인지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책임 판매업자들, 즉 브랜드사들은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ODM 시스템에서 브랜드사들은 제조업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자가 알려준 SPF를 그대로 믿고 열심히 홍보하고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험기관을 통해 SPF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지켰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법이 잘못된 거지 기업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식약처가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SPF 허위 기재로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면제받은 자식 처방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 처방만 SPF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 처방부터 SPF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제조사뿐 아니라 시험기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둘 중 한쪽이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둘이 공모해서 조작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작으로 드러난다면 제조사에도 시험기관에도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예고하였으니 앞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